이 아젠다는 그냥 저는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검이 필요하다. 아직은 공수처가 없으니까 이기도 하겠지만 특검과 공수처는 쓰임새가 달라요. 특검은 어떤 특정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니겠지만 공수처는 특정 인물이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그 느낌적인 느낌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검찰이 청와대 담을 넘는 물론 이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뇌피셜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좀 사냥개 같은 근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통제가 있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히 청와대 그 검찰 소속이었던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의 죽음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사건들 뭐 고래고기까지 튀어나오고 있는 사건들의 대체적인 큰 얼개는 조국 사건이에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예. 그 전체가 이제 막 확대되고 별건으로 확대되면서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당사자인 검찰이 사실상 그 특감 반원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범인인 검찰이 증거를 압색해가고 하는 이 과정들은 특검을 통해서 그 일단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야. 누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죠. 조국 장관 검증하는 국면에서 지금까지 벌렸던 거는 그나마 검찰 자신들 스스로가 뭔가 계속 나오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의 실드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뭐 법률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검찰이라는 조직을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잖아요. 일상적으로. 경찰도 안 되고, 뭐 법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청와대 뭐 민정실에서 뭐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특검 말고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약간의 단편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건 특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고래고기 이거 너무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 처음에 고래고기를 고발한 그 시민단체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싱싱한 고래고기를 도축하는 걸 봤어. 이거 그러면 죽은 고래를 잡아 올린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DNA 검사하고 신고하고 하는 그런 조치도 없이 바로 압색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도 그 업자 변호사를 통해서 돌려줬다는 게 이게 누가 봐도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상한 건데 왜 그렇게 됐는지 검찰이 안 밝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제도에서는 특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저는 진짜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게 구조적으로 심각하다고 느끼는 경우 경찰이 자신들에 대한 그 압색 영장 신청하면요 나는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내준다고 봐. 그렇게 하면서 투명하게 더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감히 니들이 우리를 압색해? 기각 이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그 별장 뭐 그 썰 같은 거는 공수처로 가는 거고요. 이런 구조 속에 들어있는 거는 특검이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아까 말한 상설특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크게 안 해도 돼. 늘상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검찰 당사자의 문제고 구조적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특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요거 특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분위기는 이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예 포기하는 느낌. 포기한다는 게 윤석열을 좀 정의로운 무슨 검사 느낌으로 봐주는 게 아니고 얘 정치하려고 하는구나 느낌이 청와대와 여당 쪽에 팽배하다고 느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프레임이 윤석열이 이 정부와 싸우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야. 투사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 경계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도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가 지금 처음에 총장으로 취임해서 첫 번째 조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렸죠. 그러니까 관례대로 총장이 원하는 사람 그대로 이제 인사 발령을 해주니까 내년 정기 인사 때 과연 추미애 장관이 미래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해달라는 대로 다 임명을 해줄까요? 저는 그것도 한번 두고 볼 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그 검찰청이라는 전체 조직을 자기의 수족처럼 부리면서 자기의 수사 스타일을 거의 투영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내년에도 가능할까? 그건 한번 볼만하다고 봐요. 윤석열이 정무 감각이 없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그 얼개를 쑥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조인의 눈일 수도 있긴 하고, 또 제가 워낙 밀떡이라서 전쟁사 같은 걸 좋아하고 해서 그런 관점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니까 그러기도 한데,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요 사건이 있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라는 그 보고가 올라가지고 윤석열이 엄청 빡이 돌았대요. 그러면서 이거는 조국 장관 같은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하면서 화를 냈대요. 이 한마디 안에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윤석열의 그 시각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조국 장관 수사를 제일 잘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야. 맞아.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 이렇게 잘했는데 이거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법고시 9번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시오패스란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죠. 사시오패스. 네.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우리들끼리 하는 말에 검사 3년 하면 민법을 모르고 검사 20년 하면 법을 모른단 말이 있어요. 지금 딱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 만드는 저 그 법 기술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사람 죽이는 법 기술자가 되면 그게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 이제 뭐 이거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청와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청와대를 점령하려고 넘은 게 아니에요. 숨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턴다는 느낌이 아니고, 지금 아까처 보면 뭐 우리 그 김경수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턴해 털기 전에 명단을 왜 공개해요? 털기 전에 명단을 공개한다는 거는 그냥 이거예요. 다 죽일 거야 이런 거예요. 그냥. 니네들 다 죽일 거야 이런 거고. 다가오지 마. 네, 그리고 기무사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 영장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압수수색 영장 넣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 넣을 수도 있다고 미리 이야기해줘요? 저기요, 마차님의 인상이 일그러지는 거 못 봤죠? 왜냐하면 그 아까 표현 발언했던 것들이 유튜브에는 혐오와 증오의 표현이 있어요. 그 AI가 잘못 알았다면 바로 방 폭파되니까 네. 조심들 하세요. 다 순직시킬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아니요, 이걸로 합시다. 다 맴매할 거야. 아무튼 거의 그런 방식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렇게 대상이 없어요. 가야 될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윤석열의 정무적 감각에 실패라고 보냐면, 얘는 지금 조국 수사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전쟁터라고 생각하면, 전쟁터고 청와대가 성이라고 생각하면 공성전을 벌리기 전에 뭐부터 해요? 포격을 막 해가지고 주변을 다 쓸어버리죠. 주변을 다 쓸어버리고 고립무원을 만든 다음에 그냥 주력군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얘는 조국 장관 하기 전에 언론 같은 걸 통해서 주변을 다 고립무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김기현 사건이라든지 우리 유재수 관련 사건이 검찰이랑 관련이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모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뜻대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민심이라든지 이런 향방은 거기는 후퇴해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조국 장관 이런 거 했으면 좀 이렇게 뭐랄까 검찰이 그 뭐 패스트트랙 수사도 좀 하고 뭐 민생 범죄 수사 같은 것도 좀 하면서 검찰에 조금 믿음을 좀 보여주고 검찰이 잘하고 있네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될 이 타이밍인데 이걸 완전히 잘못 판단해버린 거예요. 야 진격해 하고 진격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면 검사가 또 나오네. 그리고 곳마다 검사가 그렇죠. 있네. 그리고 그게 통제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반란군까지 나와요. 포격을 할 때 포의 역할을 해주던 언론들이 갑자기 돌아서요. 야 너가 더 이상하다 이러면서. 도가 지나치다 이거죠. 그 고래고기를 파면 팔수록 그래서 검찰에 대한 그런 비위. 그렇죠. 고래고기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이야기까지 나와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전 같으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 이야기 못 해요. 왜냐하면 검찰의 신뢰도가 국회의 신뢰도보다 높거든요. 사람들이 받아봤을 때 새끼를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특검하겠다고 지금 이 수사 무마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그 사법고시를 9번 실패할 정도의 8번인가? 한 번 합격했으니까 총장하고 있겠지.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요, 이제는 어떤 시점까지 와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왜 조국 장관한테 엄하게 하면 자유한국당에도 엄하게 하겠지. 그 명분 쌓기 위한 용도로 하는 거겠지라고 조국 장관 관련한 그 검찰의 난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아니네 하고 뒤통수 우리가 맞았다고 느꼈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모든 행위에는요
내 의도는 하나도 안 중요해. 사람 관계도 그래. 모든 사회적 이슈나 사인 간에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밖으로 보여주는 태도예요. 사람들은 태도를 읽으려고 하지 의중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선의로 검찰을 봐도 지금 검찰은 아 얘네들이 정치하려고 하는구나.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명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청와대나 여당이나 우리 같은 국민들이 화를 내주지 않으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가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 내부적으로 그런 걸 깨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우리 검찰이 너무하네 하는 내부적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검찰의 특성상 이문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윤석열이 자기 스스로 셀프 폭망하는 길로 갈 거라고 봐요. 이미 그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구조가. 왜냐면 어차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세게 수사를 하는 날이 오더라도 사람들은 늘 윤석열에 대해서 신뢰를 보냈던 게 아니라 윤석열이 저렇게 세게 하니까 문재인 정부 힘들어지니까 일종의 EJ 전법으로 윤석열을 응원했던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다가 세게 칼을 들이대면 그때는 그럴 줄 알았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윤석열은 어느 쪽 진영에도 지지받지 못하는 고립무원이 되는 상황이 와요. 언젠가는 와.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법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60명을 기소하지 못한다는 굉장히 합리적 주장. 그래서 자유한국당 기소를 해버리면 공수처 만들어까봐 지금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가장 합리적인 추정에 기반했을 때 윤석열은 지금 제가 초반에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정치 기반은 100% 지지율로 가는 건 하나도 없어.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할 생각이 있거나 공정한 수사를 하려고 했다면 문 대통령 지지율에 기대 가는 거야.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윤석열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걸 다 아는데 문 대통령 정부를 빨아라가 아니고 그 지지율에 기대서 가끔씩은 욕을 먹더라도 욕은 한 개 먹고 9개는 지지받으면서 검찰 개혁을 했다면 역사에 남는 총장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진보나 보수나 어느 쪽이라도 윤석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순간 양쪽이 다 버려지는 그런 상황. 나경원처럼 팽당합니다. 빨리 벌어지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선더부를 뽑아놨더니 뒤로 애들을 겁나 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이제는 교장 선생님을 바꾸려고 그러네. 근데 이걸 보수 쪽 방송에서는 제가 보수 방송 대신 봐드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마치 차기 대선 주자로도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를 팰 건 모르고. 그런데 사실 뭐 고래고기를 보나 계속 팠을 때 나오는 뭐 하명 수사에 대한 A 행정관이나 아니면은 그 제보를 받았다는 총리실 행정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고 나간다는 거는 그 맥락으로 봤을 때 똑같은 최성희 총장은 왜 파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제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요. 윤석열이 아끼는 후배가 최성희가 아니라서 안 파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로 모든 잘못은 조국 장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파면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봤을 때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 주변이나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무조건 있을 거다 하고 확신을 하고 팠는데 안 나와버리니까 그냥 폭망한 거예요. 제가 그냥. 이 방송을 한 6년 넘게 지금 7년 가까이 이 날마다 방송하면서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오신 패널이 이게 모든 게 조국 장관 잘못이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얼었어. 이거 근데 그 뒷더니 반전에 감사드리고 이정현 대표님. 근데 장은 언제 지실 거예요? 이게 제가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해드리고 싶은데 게이트라는 거는요. 어떤 게이트라는 거 본질이 뭐냐면 너도 공범 나도 공범일 때 가능해요. 게이트가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자한당 무리들처럼 토착 세력이라든지 행정부 세력 이런 세력들, 사법부 세력들 이런 세력들과 유착이 돼 있을 때 가능한 거지 갑자기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유착이 돼서 게이트를 일으킬 수 없어요. 공범의식이었기 때문에.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게이트는 있을 수 없다고 그냥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를 믿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착이 없기 때문에 뭘 잘못하면 그거를 공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이 더 많지 그 잘못을 같이 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초반에 그런 얘기를 제가 초반에 드렸는데
그렇게 해왔던 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제가 디지털 TV 그 안테나 설치해가지고 지하실까지 끌어오는 대공사를 혼자 했거든요. 며칠간에 걸쳐서. 그래서 디지털 TV를 딱 틀었는데 SBS 토론이 나오는 거야. 근데 보수 쪽 패널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쟤는 나랑 토론해서 딱 좋았겠다. 그 뭐냐면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그 반대로 보면 박근혜 때 같았으면 그런 첩보가 들어왔으면 하명했겠네.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하명했을 거라고 보고 대충 파편을 대개 몇 개만 맞춰 놓으니까 하명했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울산 경제부시장 기자회견 같은 거 보면 그 말이 맞을 거야. 왜냐면 아니 생각해 봐봐. 같은 편끼리 제보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선거에 나가야 되는 어떤 캠프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제보가 선거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또 돌고 있더라. 요런 제보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쪽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청와대가 요걸 중심으로 파서 선거 전에 김기현을 경찰에 출석시키는 그 그림을 만들라는 어떤 구체적인 하명이 있지 않는 한 요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요걸 지금 게이트급으로 몰고 가서 사실상 청와대가 박근혜 때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요 프레임 만들려는데 넘어가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거리가 없으면 그걸 잡겠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영환이 이재명 지사님 옛날 여자 문제 끌고 오는 거 그것도 하명 수사게? 그렇잖아요. 누구요? 아니 김부선? 김부선이 그런 일이 없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것도 하명 수사가 되는 그런 이런 이상한 거를 거리로 갖고 와야 될 만큼 검찰은 지금 들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통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거는 청와대 털어서 뭐가 나온다기보다는 그렇죠.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어. 어. 근데 원래 이런 정도의 그 압색을 하려면 청와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대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한다더만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사전에 협의한 게 아예 없대요. 없어. 그러면은 뭐야 이게? 무리수. 그러니까 민주정부여서 쉽게 보는 거야? 아니면은 진짜로 우리는 공명정대한 검찰 권력에도 되돌릴 수 있어?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여유가 쉽게 본 없는 거죠. 것도 글자 그대로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을 만큼 어. 급한 거예요. 저는 네, 다급한 몇 거죠. 번 말하지만 이 사건 뒤에 숨어 있는 그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영장을 내준 판사님들. 그분들 그렇죠. 잊어서는 맞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음. 랭보가 그랬어요. 이것들은 한 배에서 태어난 개새끼들이다. 이것도 한 배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정말로 항상 우리가 잊고 있는데 영장 70건 압수수색하다 영장 내준 게 사법부예요. 지금 이 영장 내주고 있는 거 그 경찰이 이미 입수한 증거를 압수하라고 그 다음에 영장 내준 거 다 사법부예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다음 2차전은 사법부 쪽에서 일어날 거라고 봐요. 검찰 다음, 검란 다음은 아마 사법부에서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항상 명심하시고 이렇게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 정부에서 게이트라는 건 구조상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날을 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거 제가 해야 된다. 아, 참.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열심히들 그게 구독과 좋아요를 하려고 해. 점점 바람직해요. 출연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아. 경쟁의식이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버를 해야 산다. 제가 뭐 그런 걸 하라고 하명한 것도 아닌데. 했어. 청부. 자, 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